숨어있는 0.001mm까지 찾아 넓혀드리겠습니다. 작용점의 순차적인 변화. 여러분, 제 헬리니트 힙인데요. 튀어나오기는 했지만 뭔가 짧지 않나요? 그리고 현재의 힙은 넓고 길고 뭔가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았나요? 그때는 저게 힙의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확장시켜서 넓혀가니까 힙의 영역이 되게 넓더란 말이죠. 하체 개인 운동했던 영상인데요. 힙 라인은 저렇게 길게 아래쪽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어깨하는 날 찍었던 영상인데 레깅스 위로도 힙의 아랫 라인이 어렴풋이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영상은 등 운동하는 날 찍었던 영상인데요. 여기서도 힙 라인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맛에 운동하는 거죠. 내가 했던 부위가 바로 보이면 그건 희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사이드 스쿼트 영상 썸네일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렇게 힙 위쪽에 큰 둔턱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힙 위쪽에 볼륨이 있어 보이는데요. 헬리니트 짧았던 엉덩이를 이렇게 크게 확장시켜서 영역을 넓혀간 겁니다. 우리는 지금 힙에 대해서 엄청 열광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뒤태가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힙을 갖고 싶다 막 열망하게 그러면서도 되죠. 한계인식을 했었는데요. 0.001mm까지 찾아내면 생각보다 엄청난 영역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가 대둔근입니다. 대둔근이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아래 꼬리 부분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여기 중둔근의 위쪽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둔턱을 만들어서 골반인 것처럼 골반 뼈가 그렇게 넓은 것처럼 확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위쪽에 큰 주먹 하나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줄 거고요. 다른 근육들을 안 보이게 해놓고 한번 보면은 이렇게 옆쪽까지 내려오고 있어서 옆 엉덩이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둔근과 중둔근뿐만 아니라 가운데 자극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빠짐없이 빈틈없이 자극 주도록 할 거예요. 지식이 없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먼저 첫 번째 동작으로 힙 아래 꼬리 부분까지 자극을 줄 수 있는 와이드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할 텐데요. 아이스 스탠스로 하는 이유는요. 대둔근의 부착 지점 중에 하나가 대퇴골인데 부착 지점은 뒷벅지 중에서도 바깥 라인이고요. 거기서부터 엉민 라인까지 사선을 그리는 힙 하부의 근육 생성 경로에 맞추어 스탠스를 잡아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힙 하부의 모양대로 자극이 가도록 해준 것이고요. 미쳤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똑똑해. 또 시작이네요. 정신 차리고 다시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힙이 이렇게 생겼어요. 힙 아래가 일어나는 시간차에 의해 힘이 발생하는 지점과 힘이 받아지는 지점, 다시 말해서 심점과 작용점의 순차적인 변화로 힙 하부가 골고루 먹도록 스탠스를 잡아준 겁니다. 이게 바로 지렛대 원리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지렛대 원리. 웨이트에서는 지렛대 원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있어?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거라 우리는 벌써 상위 1%에 속한 겁니다. 완전히 고급 과정. 지식도 있어야 돼. 설명도 잘해야 돼.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체득으로 알아낸 거기 때문에 또 풀어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케이트니까 가능하다는 거. 자랑이 수업보다 더 길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무릎 밴딩을 우리가 배운 것보다 덜 쓰는데요. 이거는 노출의 정점이 타겟 부위가 된다고 배운 것처럼 밴딩을 많이 쓰게 되면 노출의 정점, 다시 말해서 찢어질 듯한 근육의 텐션이 절정으로 잘 걸리는 지점이자 가장 튀어나오는 부위가 힙 꼬리가 아니라 엉 밑으로 바뀌기 때문에 꼬리 쪽은 무릎에 밴딩을 덜 쓰고 굽는다는 느낌보다도 숙인다는 느낌이 나도록 숙였을 때 노출의 정점이 되고 타겟이 되는 겁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무릎을 썼더니 엉밑이 제일 튀어나와요. 엉밑이. 두 번째는 무릎을 덜 썼더니 힙 꼬리가 더 튀어나와요. 노출의 정점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타겟이 바뀐다는 거예요. 보디빌딩계의 에디슨 케이트. 설명도 너무 쉽게 잘해요. 예전에 했었던 스티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갈라 엉밑살을 끌어올리고 허벅지와 힙의 경계를 만들어서 돌출 효과를 내는 그런 기본 스탠스였고요. 그때 무릎 밴딩을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는 것도 스티프의 요령은 같습니다. 내리지 않도록 상체를 숙이시는데 상체의 무게가 고관절을 눌러서 힙이 최대한 늘어날 때까지 내려가신 후에 뒤꿈치를 밟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평소보다 좀 뻣뻣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무릎 밴딩을 덜 썼기 때문에 다리 라인 쪽으로 더 먹는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거 바로 이어서 킥백을 찾으시는데요. 오늘 킥백의 용도는 힙업도 되겠지만 해당 자극 부위에 한 번 더 혈류를 몰아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자극 주었던 해당 부위 방향으로 차주시는 게 핵꿀 포인트라서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선의 뒤쪽으로 차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힙 아래 꼬리 부분을 처음 쓰게 되면 자극이 잘 안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킥백을 해줌으로써 애매했던 자극을 조금 더 확실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때린 데를 또 때리는 작업을 해주어서 자극을 강화시키고 근육의 손상률을 높일 텐데요. 그 작업으로서 크로스 런지를 할 겁니다. 크로스 런지는 왜 한다고 했었나요? 기계적으로 하면 절대 몸이 안 예뻐지니까 타겟과 목적의식이 정확해야 한다고 했었죠. 크로스 런지는 애초에 모음발에서 한 발을 뺀 건데 모음발은 힙의 바깥쪽을 넓힐 때 쓴다고 했었죠.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힙 아래에 바깥쪽 자극이 되는 겁니다. 요령은 앞다리 기역, 뒷다리 니은의 기본 런지 자세에서 뒷발을 꼬기만 한 거일 뿐 다른 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요령도 일반 런지와 같은데요. 무릎은 무릎 부상 및 허벅지 자극을 피하기 위해 절대 나가지 않고요. 특히 여기서는 오히려 무릎의 각이 커지면서 밑이 타겟된다기보다는 스트링에 가까운 다리 쪽의 힙꼬리가 타겟되도록 추의 정점을 엉밑이 아닌 힙꼬리로 만들어줄 겁니다. 나머지 요령은 동일한데요. 상체가 고관절을 눌러 힙이 최대한 빠지게 해주시려는 의도로 상체는 너무 서있지 않고 힙 힌지가 잘 나오는 사선에 가길 거고요. 일어나실 때는 뒤꿈치에 힘을 주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특히 이 동작에서는 뒤꿈치 중에서도 바깥쪽 외측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시면서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자극이 더 잘 걸릴 겁니다.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자막으로 써드릴 텐데요. 세트 구성 같은 경우에는 20개를 한다 치면 10개는 제자리 런지 그리고 10개는 리버스 런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느낌이 서로 조금은 달라서요. 골고루 자극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와이드 스탠스 레그 프레스입니다. 어머나 오늘 수업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또다시 반복이지 않나요? 와이드 스탠스? 설명도 굳이 많이 필요 없는데요. 스티프와 같은 느낌으로 해주실 거고요. 다만 중량을 더 실어서 근육에 손상을 더 많이 줄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와이드 스탠스를 잡아주시고요. 무릎을 많이 쓰게 되면 스티프에서처럼 다리 라인에 붙은 힙꼬리가 아니라 엉밑이 타겟이 될 거라서요. 고관절이 찝히는 정도까지만 내리셨다가 뒤꿈치에 힘을 주고 밀어내실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거는 발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 발판의 위쪽, 내 발이 닿는 선에서 가장 위쪽에 놓아야 힙 아래로 옵니다. 발이 낮아질수록 앞벅지에 많이 먹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힙이 등받이에 딱 부착이 돼야 힙으로 받아지니까 힙을 딱 붙여주시고 화면에서 보시듯이 고관절이 찝히는 정도까지 내렸다가 뒤꿈치에 힘을 주고 밀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힙의 위쪽은 V스쿼트로 배운 적이 있는데요. 위쪽의 바깥쪽을 넓혀서 근육화할 거고요. 거기가 마치 우리의 골반인 양 만들어서 위에서 봤을 때 허리는 가늘고 골반은 넓은 호리병처럼 예쁘게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선 발의 위치는 서실 때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흰색 기둥에 내 발의 중간이 걸친다 생각해 주시고요. 다리는 모으면 바깥쪽이 먹잖아요. 다리를 모으고 고관절이 찝히는 정도까지만 내려왔다가 올라갈 겁니다. 힙아래까지 먹이는 게 아니라서요. 가동 범위는 짧고요. 굿모닝처럼 많이 내려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쉽습니다.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서 상체가 말리지 않고 허리 신전이 잘 일어나서 위쪽이 노출의 정점에 잘 놓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쭉 빼면서 늘리셨다가 고관절이 찝히는 정도까지 내려가셨으면 뒤꿈치를 밟고 천천히 올라오는 겁니다. 이때 힙의 위쪽에 바깥쪽에 자극이 잘 걸리는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게가 걸리게 기다렸다가 올라오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힙 가운데에 자극을 줄 힙 스러스트를 할 텐데요. 오늘은 발바닥을 마주보게 하는 개구리 다리 모양으로 와이드한 스탠스를 써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자, 지렛대 원리가 또 나왔는데요. 그놈의 지렛대 원리. 아웃타이어와 와이드 스쿼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힙 가운데는 깊고 안쪽이라는 특성상 무게 전달이 먼 곳에 골짜기 안쪽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무릎을 와이드하게 벌려서 지렛대가 일반 힙 스러스트보다 길어지면 강한 힘이 발생하여 힙의 안쪽이라는 먼 곳까지 무게가 도달하고 받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발생하는 힘점과 힘이 받아지는 작용점 간의 거리를 모멘트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길어지면 강한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 곳까지 무게가 도달하게 됩니다. 물리학 시간인 줄 알았잖아요. 설명하다가. 웨이트에서는 지렛대 원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들어만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 이러면서 머리 쥐어뜯지 마시고요. 이 원리는 근데 알아두시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원리는 알았으니까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적용시켜 보기 위해서 우선 자세를 잡아볼게요. 자세는 일반 힙 스러스트와 같은데요. 다시 한번 반복 설명해 드립니다. 자, 허리의 위쪽, 날개뼈의 아래쪽, 허리와 날개뼈의 중간쯤을 벤치에 대시고요. 덤벨은 고관절에 딱 맞게 대주실 겁니다. 여기서 힙힌지가 충분히 발생해서 힙이 최대한 늘어나게 해주시는 게 좋다 했었죠.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가 고관절에서 만나서 많이 접히면서 힙이 많이 지면으로 떨구어지면서 많이 늘어나게 해주시라는 거죠. 많이가 굉장히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수축할 때는 강하게 폭발적으로 밀어서 짜주실 텐데요. 자극이 힙의 가장 안쪽이라는 특성상 잘 짜주어야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수축을 했으면 훅 떨어지지 않고 항상 무게가 걸리게 기다렸다가 내리라고 그리고 했었죠. 나서 컴파운드 세트로 일어나셔서 힙딥 스쿼트로 중둔근, 다시 말해 힙의 옆쪽을 밀어서 자극을 줄 거고요. 그리고 점프 스쿼트로 내 체중이 뛰어내릴 때 내 힙 근육을 강하게 찢어내줄 수 있게 하면서 운동을 마무리할 겁니다. 점프 스쿼트의 위력은 정말 말인 못인데요. 힙의 위쪽과 아래쪽까지 골고루 자극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찢어놓았던 근육들에 한 번 더 과부하를 주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가능하다면 중둔근에 더 강한 자극은 아웃타이 머신,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동작 중에서 스탠다드한
자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와이드 스티프 데드리프트는 대퇴골의 외측에 부착되어 엉미까지 사선을 그리는 하부의 모양에 맞추어 와이드하게 스탠스를 잡고요. 의 원리에 의해서 시간차로 힙 하부가 골고루 자극받도록 해줍니다. 또한 엉밑을 타겟했던 스티프보다 무릎 밴딩을 덜 써서 허리가 노출의 정점이자 타겟 부위가 되게 할 겁니다. 요령은 일반적인 스티프와 같은데요.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상체를 숙이시는데 상체의 무게가 고관절을 눌러서 힙이 최대한 늘어날 때까지 내려가신 후에 뒤꿈치를 밟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뒤이어 바로 해줬던 킥백은요. 힙업이 되기도 하겠지만 스티프로 자극받았던 힙꼬리에 혈류를 몰아주기 위함이어서 자극받은 해당 부위 방향으로 차는 것이 포인트고요. 다시 말해 사선의 뒤쪽으로 차주시면 좋습니다. 크로스런지의 원리는 발에서 한 발을 빼서 크로스로 꼬은 것이기에 발에 바깥쪽 자극이 되는 겁니다. 요령은 앞다리 기역, 뒷다리 니은의 기본 런지 자세에서 뒷발은 꼬아만 주면 되고요. 무릎은 무릎 부상 및 허벅지 자극을 피하기 위해 절대 나가지 않고요. 특히 여기서는 오히려 무릎의 각이 평 커지면서 밑이 타겟된다기보다는 스트링에 가까운 다리 쪽의 힙꼬리가 타겟되도록 출의 정점을 엉밑이 아닌 힙꼬리로 만들어 줄 겁니다. 나머지 요령은 동일한데요. 상체가 고관절을 눌러 힙이 최대한 빠지게 해주시려는 의도로 상체는 너무 서있지 않고 힙힌지가 잘 나오는 사선에 가길 거고요. 일어나실 때는 뒤꿈치에 힘을 주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와이드 스탠스 레그 프레스는 와이드 스티프와 원리와 타겟 부위는 동일하고요. 다만 중량을 더 실어서 근육의 손상을 높일 겁니다. 요령은 와이드 스탠스를 잡고 고관절이 찝히는 정도까지 내린 후 뒤꿈치에 힘을 주시고 밀어내실 텐데요. 등받이에 힙이 딱 붙어야 힙으로 받아질 거고요. 발판에서 발은 발이 닿는 선에서 가장 위에 두어서 힙 아래로 자극이 오도록 해줄 겁니다. 이번 힙 스러스트에서 개구리 스탠스를 쓰면서 무릎의 각이 넓었던 이유는요. 힙을 와이드하게 벌려서 지렛대가 일반 힙 스러스트보다 길어지면 강한 힘이 발생하여 힙의 안쪽이라는 먼 곳까지 무게가 도달하고 받아지게 됩니다. 요령은 일반 힙 스러스트와 같은데요. 자, 허리의 위쪽, 날개뼈의 아래쪽, 허리와 날개뼈의 중간쯤을 벤치에 대시고요. 덤벨은 고관절에 딱 맞게 대주실 겁니다. 여기서 힙힌지가 충분히 발생해서 힙이 최대한 늘어나게 해주시는 게 좋다 했었죠. 할 때는 강하게 폭발적으로 밀어서 짜주실 텐데요. 자극이 힙의 가장 안쪽이라는 특성상 잘 짜주어야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수축을 했으면 훅 떨어지지 않고 항상 무게가 걸리게 기다렸다가 내려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힙 스러스트와 파운드로 진행할 힙딥 스쿼트와 점프 스쿼트는 힙딥 스쿼트로 다리를 벌려 중둔근에 자극을 줄 거고요. 점프 스쿼트로 뛰어내릴 때 내 체중이 폭발적으로 힙에 실려 힙 근육을 강하게 찢어낼 수 있도록 손상받은 근육에 한 번 더 과부하를 주어 운동을 마무리할 겁니다. 점 정리 여기까지였고요. 복습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